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종자를 바꾸면 성격 운명이 바뀐답니다. 자, 앞에 거 다시 한번 문사수 가제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우리가 인식하는 모든 대상은 내면의 식이 투영된 현상이다. 불성은 주관과 객관의 공성이 드러난 진여다. 자, 제가 어제 겪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얼마나 우리 안에 편견이나 이전 경험이 저장식이 많이 작용하냐 하면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한테 메일이 하나 왔는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서 저 이메일 번호를 받았다면서 자기가 이제 아프리카 모 나라에서 나라 사람인데 지금 뭐 자기는 지금 굉장히 이렇게 제대로 안정도 안 돼 있고 지금 상태가 애들 학교도 못 보내고 자기는 지금 핸드폰도 없고 그래서 딸 이메일 번호로 나한테 연락한다면서 나를 꼭 만나고 싶다 이렇게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뚝 읽는 순간에 아프리카 그리고 애들 학교도 못 보냈다 그리고 나는 아직 핸드폰도 없다. 그리고 아직 뭐 이렇게 아직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로 있다 하길래 제가 굉장히 급한 마음을 내서 순식간에 생각이를 난민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얼른 메일을 보내기를 아프리카에 있다는 얘기인가 자기 나라에 지금 나를 만나고 싶다는데 그래서 제가 메일을 보내기를 서울에 있냐 서울에서 만나고 싶다 하길래 그럼 서울에 지금 있으면 만나는 건 너무 쉽다. 근데 아프리카에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일단 같이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금방 메일이 왔어. 금방 말해줘서 고맙다. 자기 서울 어디에 있다고. 너 생각보다 굉장히 가깝게 있네. 그래서 제가 급하게 난민이니까 지금 빨리 뭔가 이 추위에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서 제가 얼른 생각하니까 이번 일요일 날 제가 이제 시간을 급하게 냈어요. 원래 일요일 날 절대 약속을 안 하는데 오늘 유식 강의를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니까 이제 굉장히 급한 마음을 내서 근데 어떡하지? 그 집을 어떻게 구해야 되지? 누구를 할까? 그랬더니 옆에 효림스님이 그냥 제가 있는 데서 하층에 같이 데리고 살죠 뭐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딸들도 있다는데 뭐 이러다 누구를 또 떠올려서 그 선생한테 연락해서 그 집에다 조금 부탁하면 되겠다 이러고 이제 했어요. 근데 다음 날 미국에 있는 제 친구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스님 이 친구 내가 소개해 줬는데 그 친구가 마침 한국에 대사로 오게 됐대요. 그래서 그 대사한테 자기가 꼭 스님 너무너무 그 친구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고 이래서 스님하고 같이 만나면 너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한순간에 사람이 어떻게 아프리카 그리고 집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메일을 자세히 봤더니 그 메일에 자기 있는 장소를 적어놨는데 거기가 호텔인데 굉장히 비싼 고급 호텔이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인터넷.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아프리카 학교 못 가고 핸드폰을 아직 못 구했고 이러니까 이렇게 난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어떻게 도와야 되지?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 어떡하나. 그래서 급하게 약속을 한 거라서 또 바꾸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어저께 조금 무리해서 갔다 만났어요. 근데 굉장히 유쾌하고 너무너무 재밌고 이제 같이 가족하고 다 만나서 얘기하고 재밌게 시간을 보냈는데 우린 너무 쉽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재밌죠? 네, 제가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해서 자 1성에서 18성의 메시지를 이제 우리가 18성까지 했는데 오늘 하는 거는 17, 8, 9성은 이제 다시 1성에서 16성까지 요약인데 오늘 19성을 한번 보는데 메시지가 뭐냐 지금 앞에서 우리 했던 강의 있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 뭐냐 한번 볼까요? 모든 업을 짓는 습기에는 주객의 습기가 항상 함께한다. 같이 읽어보세요. 앞에 이숙이 소멸하면 또 다른 이숙이 생겨난다. 이거 갖고 지금 5분 1시간 할 거예요. 좋죠? 천천히 재밌게. 모든 업을 짓는 습기에는 그러니까 신구의 삼업의 종자 습기 얘기하는 게 습관적 에너지입니다. 이 습관적 에너지에는 주객의 습기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렇게 신구의 삼업을 행할 때 이미 뭐예요? 우리는
몸을 행동하거나 말을 하거나 몸으로나 말로나 생각으로나 할 때 이미 거기에 항상 나 아닌 거, 내 것 아닌 거 이런 식으로 늘 주객을 분리해서 하는 그런 습관이 우리 안에 이미 깊이 종자로 배어 있다는 얘기예요. 이원적으로.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서 언제부터요? 우리가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우리가 아주 갓난쟁이 아기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기를. 여러분의 아기가 처음에 말을 못 배우고 그냥 났을 때는 어때요? 내 것과 네 것의 구분이 없죠. 그러니까 나의 것, 너 것도 구분도 없고 내 몸과 내 몸 아닌 것도 구분이 없어요. 그런데 언어를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면서 엄마, 아빠, 또 이거는 뭐 컵, 물, 소, 양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너 이름은 뭐니? 이렇게 하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뭐예요? 언어 안에 우리는 이미 이 주객의 이원적인 걸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당연히 우리가 소통을 하자면 해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시간에요. 그 동전을 양면을 갖고 이렇게 그룹을 나누기 시작하면 뭐 경상도 사람, 강원도 사람, 전라도 사람 이렇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편을 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편이 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상대편을 훨씬 나쁘다고 이해하는 그런 방식의 습관이 있다는 거죠. 주객의 습기가 항상 함께한다. 이 89구를 다시 한번 설명해 놨네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왜 수많은 경전에 다 그만두고라도 안이비 설신이 색성양 미촉보 이거 끊임없이 말을 하느냐. 내 눈과 눈의 대상이 마주칠 때 그 칠 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보지 말고요. 정확하게 내가 볼 때 보고 있음을 알으라는 거예요. 들을 때 듣고 있음을 알으라는 거죠. 그래야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를 듣게 되는데 나이를 먹으면 점점 헛것이 들리고 헛것이 보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뭐예요? 아닌 것을 일하고 우기게 되는 이유요. 점점 더 뭐예요? 이게 업의 그 형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내가 볼 때 정확히 볼 때 뭐예요? 거기에 내 주의도 함께하고 들을 때 주의도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나중에는 동문서답을 하게 되고 관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게 되고 그냥 고집을 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다시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냥 내가 뭔가를 보면 보는 즉시 보는 걸 알아요. 그냥 스스로 알아요. 근데 그래 아는데 그냥 아는 걸로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서 곧장 뭐요? 아는 내가 있고 알려지는 그 대상이 있고를 습으로 이미 그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죠. 가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큰 게 뭐 우리의 집이 어디예요? 지구지. 그런데 우리나라라면 우리나라 전체인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집만 청소하고 내 옷만 청소해서 온갖 뭐예요? 독한 그런 물질들을 써가지고 물을 오염시켜서 그럼 뭐예요? 내하고 상대하고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내 집. 근데 내 집은 청소하고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또 뭐예요? 그 물을 내가 돌려서 다시 마셔야 되는 거고 그 공기 내가 마셔야 되는 거고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아이만 내 아이 내 자식 그래서 보호하고 어떻게 해봤자 걔가 학교도 가야 되고 또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어떤 형태로는 그런 걸 막고 관리를 해도 그거 가지고 근본 해결은 안 나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더불어서 함께 살고 다 연결된 영기적 존재구나 하는 걸 알 때 그럴 때 우리가 근원적인 어떤 이 치유며 힐링이며 이 시정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청소, 빨래, 물 이런 거 할 때 한 번쯤은 다시 돌이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여덟 종류의 시계작용 변화입니다. 다시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저절로 아는데 이것이 견분상분. 언어와 문자를 취하는 집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어려운 말 명언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대상에 대해서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왜? 우리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말, 소, 뭐 세모, 네모, 동그라미, 코끼리, 엄마, 아빠 이런 식으로 다 뭐예요? 언어와 함께 대상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늘 이 상부는 언어를 갖는 거.
견부는 뭐냐? 보는 나인데 이 나는 항상 이걸 아집이고 요거는 법집이라는 건데요. 견부는 뭐냐니까 보는 나 주체예요. 나는 항상 어디에 집착해 있냐면 경험에 집착해 있어요. 내가 하는 경험, 느낌, 생각, 여기에 집착해서 어쨌든 이것이 습기 종자로 남아 있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을 한다. 세 가지 습기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말들은 되게 어려워요. 명언 습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조금씩 말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미 그런 습관을 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코끼리 하는 순간에 나는 코끼리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뭔가 이름표를 붙여줄 때 이미 그 대상과 나를 무의식 중에 부지불식간에 분리시킨 거예요. 이원적으로. 그렇게 해서 명언 습기, 아집 습기는 뭐예요? 앞에 거는 대상인 거고 뒤에 거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 경험, 나라고 하는 그런 거. 이렇게 뭐 말이 많은데 이거는 넘어가죠. 별로. 자, 19송. 앞에 이숙이 소멸하면 또 다른 이숙이 생겨난다. 이게 어째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냐? 근본적으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하는 근거가 바로 이 대목입니다. 앞에 이숙이 소멸하면 또 다른 이숙이 생겨난다는데요. 과거의 업의 종자가 소멸하면 새로운 업의 종자가 생겨난다 그랬는데 과거의 업의 종자가 올라올 때 왜 우리가 자각 알아차림이 중요하냐면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올라올 때에 내가 그냥 거기에 대해서 아무 자각이나 의식 없이 그대로 행동해버리면은 그거는 뭐예요? 또 다른 업을 만들지만 그것이 올라올 때 내가 자각을 해요. 알아차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과거의 업은 쭉정이가 된다. 제 표현으로 쭉정이가 되면서 종자가 업종자가 쭉정이가 되고 새로운 업은 어떻게 해요? 알아차림이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만큼 지혜로워지는 거고 어때요? 주객 이원적으로 그런 식으로 분별심을 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과거에 경험한 것에 대해서 곱씹고 곱씹으면서 계속 화를 내면서 반복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는 계속 강하게 굳어지지만 그 경험이 딱 떠올라졌을 때 제가 이 옛날에는 이 요 대목 설명할 때 맨날 옛날에 저한테 찾아왔던 어떤 분 남편이 20살 때 자기 뭣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20살 때 바람핀 얘기를 그분이 80 몇 세도 오늘 어제 한 것처럼 생생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가족은 도저히 너무 지루해서 듣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이 80 몇 세 되는 분이 49제 해달라고 오셨는데 사실은 저한테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바람을 피우고 힘들었는지 첫 결혼했을 때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과거형으로 하질 않아요. 마치 어제 한 것처럼 생생하게 하시더라고. 반복을 하시면서 뭐예요? 내가 자각은 안 된 거지. 그러니까 계속 그 상태가 강해지고 굳어지면서 그러니까 뭘 좋았겠어요. 일일이 굉장히 미움을 많이 표현했는데 가시고 나니까 마음에 좀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당신이 또 그 불편함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정당함의 설명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해드렸는데 아무튼 우리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슬펐던 거, 내가 아팠던 거 이거를 끊임없이 술 먹으면서 반복하고 울면서 반복하고 또 다른 그렇게 하면서는 그 업이 사라지질 않아요. 근데 내가 그래서 그거는요 더 강화돼요. 그런데 만약에 상대는 점점 지겨워지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걸 할 때에 딱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요 지금 여기 알아차림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이숙이 소멸하면 하는 건 이거는 이전의 경험이 내 과거 경험이 그게 이제 내한테 항상 과거 경험이 현재로 옵니다. 조건이 맞아지면 늘 와요. 왔을 때에 내가 바로 알아차리면. 그래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연세들면 저 옛날 같으면 내 한 주먹 깜도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좀 점잖은 예를 들어야 되는데 왜 점잖은 예가 생각이 안 나지? 그런데 뭐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그때 같으면 화를 내거나 손이 나거나 뭐 욕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그대로 보게 되면 이미지로 그대로
주마등처럼 지나가요. 우리가 알아차림을 하고 있으면 과거의 내 모습이 이렇게 지나가요. 이미지로 지나가요. 이미지로 가는데 나는 그거를 지켜봤고 행동하지 않았고 말로도 하지 않았고 감정을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업은 어떻게 되죠?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또 흥분해서 화를 낸 건 아니니까요. 생각하면 할수록 괘씸하다. 화가 나면 화가 나.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업이 더 두꺼워지고 쌓이는데요. 그래서 내 감정은 더 커지는데 내가 그걸 보는 거죠. 내 감정을 내가 보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또 어떻게 했는지도 봐요. 그럼 그게 그냥 이미지로 쭉 지나가면서 나는 뭐예요? 한결 가벼워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심소, 선한 심리 상태에 경안이 있어요. 가벼움이 있어요. 안 그러면 앞에 거는 뭐죠? 무거움이에요.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이전에 경험한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이숙이 생겨날 때 이 또 다른 이숙을 내가 뭘로 만들 거냐? 더 두껍게 업을 만들 거냐? 아니면 뭐예요? 그거를 내가 이렇게 기억을 청소하듯이 마치 뭐예요? 과거의 쓰레기통을 비우듯이 그렇게 내가 자각을 하고 알아차림으로써 비우느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수행을 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습기업의 양면성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업을 짓는 습기로 인해서 주객의 습기가 항상 함께한다. 업의 종자가 육식을 통해서 일어나면 새로운 저장식이 생겨난다. 그래서 이 업의 종자가 저장식에 있는 게 이게 육식을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의식으로 드러날 때 우리가 그거를 알아차리면 자각을 하고 뭐예요? 그런 나를 위로하거나 다른 형태로 우리가 좋게 잘 대하면 새로운 저장식이 생겨난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깜빡깜빡하고 잘 잊어버리잖아요. 뭐 열쇠를 넣어뒀는데 또 잊어버렸다 그러면 아유 이런 머리 나쁘게 이런 나도 모르게 속으로 그런 말을 자기 흉을 보잖아요. 욕을 하잖아요. 이런 머리 안 좋게 또 뭘 잊어버려. 아유 그럼 그렇지. 이렇게 속으로 하는데 그러지 않고 어떻게 역으로 아 내가 잊어버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면 다음엔 덜 잊어먹어요. 훨씬 덜 잊어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동할 때에 아 정말 내 이런 습관은 바꿔야 되겠다 반복되는 걸 그럴 때는 항상 뭐예요? 그거를 편안하게 이렇게 수용을 해주면 돼요. 이 생각을 하시면서 새로운 저장식을 내가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야겠다. 종자 개량을 해야겠다. 그럴 때 뭐예요? 마치 접을 붙이듯이 이전에 했던 부정적인 반응이나 비난이나 이런 데다가 뭐예요? 긍정적인 걸 보태줘서 종자 개량을 해봐라. 과거의 업의 종자가 소멸하면 새로운 업의 종자가 생겨난다? 무슨 뜻인가? 종자 개량이 가능하다. 네,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의 어떤 존재, 내 경험을 과거에 얽매여 살지 않고 뭔가 나를 조금 더 선한 사람, 건강한 사람, 즐거운 사람, 기쁜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제가 옛날에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도 이렇게 해요. 인상을 뜨고 인상이 탁 흐르고. 지금은 근데 어느 날 제가 떠올라진 게 제 인상이 너무 무섭다는 게 딱딱하고 그래서 제가 의식적으로 한 번씩 웃는 습관을 들였어요. 처음에는 뭐 1시간 하는데 내내 잊어버리다가 나중에 한 1시간 강의하면서 한 2번쯤 기억해서 웃다가 지금은 자주 웃어요. 맞나요? 우리는 웃어서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듣는 사람도 더 편안할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 표정이 이렇게 됐다면 표정을 조금 더 부드럽게 근육을 조금 더 유연하게 이런 식으로 바꿔갈 수 있고 바꾸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심오한 걸 바꾸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한 거 그래서 그냥 사람 볼 때 한 번 미소 짓는 거 상대 기분을 얼마나 좋게 합니까? 내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종자 개량하는 걸 대단하게 어렵게 거창하게 내가 하루 종일 아니면 이렇게 1년 심각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그냥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저를 위해서. 웃어보세요. 미소. 네.
그렇게 그냥 그때그때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종자계량을 해야 하는가? 네, 저장식의 종자계량입니다. 성가 기감에 나오는 얘기예요. 품지도 말고 내보내지도 말라. 비해 비출 그랬어요. 저장식의 종자계량을 어떻게 하냐 이랬어요. 그랬더니 회는 뭐냐니까 억압하지도 말고, 출은 뭐예요? 그렇다고 그냥 내던지지도 말고 표출하지도 말고, 억압도 말고 표출도 아닌 게 뭐냐? 그게 바로 알아차리는 거다. 사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과거의 경험이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울고 불고 막 이렇게 치고 나면 당장 속이 시원한데 늘 뭐예요? 도돌이에요. 아니면 그걸 꾹 눌러놓고 참고 있으면 얼굴이 시커매지죠. 속이 타고. 그리고 무거워요. 그리고 컴컴하고 힘들죠. 불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억압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표출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 뭐 현대적인 어떤 치료 보니까 뭐 막 두들겨 때리고 뭐 부시고, 그건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걸로 근본적 치료는 전혀 안 됩니다. 공격성 더 길러지고 파괴적이에요.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자각인데 그게 자각이에요. 알아차려야 되는데 이게 알아차리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팔식이 끊임없이 서로 작동하고 변화하면서 끊임없이 뭐예요? 주객으로 나눠지면서 네 편, 내 편, 그리고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계속 싸우게 돼요. 근데 그러질 않고 우리가 보리심, 서원을 낸다 그랬죠. 정말 내가 사는 동안에 사는 것처럼 살아봐야겠다. 뭔가 나 자신을 조금 더 매력 있게, 나 자신을 조금 더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좀 바꿔봐야겠다. 내 안에 심겨준, 내가 알게 모르게 심겨진 종자를 내가 개량해봐야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 자각이 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내가 볼 때 뭐예요? 정확히 보는 거예요. 명확하게. 들을 때 바로 듣는 거죠. 그러니까 막 엉터리로 그냥 슬렁슬렁 해놓고 우기는 게 아니라 자세히 내가 볼 때 정확히 보고, 들을 때 듣고, 맛볼 때 맛보고. 우리는 뭐 먹으면서 딴새가 엄청 하잖아요. 얘기하고. 그래서 맛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삼킬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기 명상이죠. 걸을 때도 딴생하니까 그래서 바르게 하려고 걷기 명상하고 음악 명상 뭐든지 다요. 내가 아는 일거수일투족 행주자와 어묵 동정에 전부 다 뭐죠? 알아차림 자각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전부 뭐예요? 말하는 수행이고 명상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나예요. 육식이에요. 우리는 나머지는 무의식이라서 몰라요. 오로지 아는 건 우리가 현재 느낌, 감정, 이런 생각 이런 걸 알아요. 자각을 해요. 여기가 뭐냐면 이거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업식이죠. 그런데 경험하고 있는 나를 뭐예요? 나를 뭐죠?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나를 뭐예요? 내가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결심을 하게 되면, 서원을 하고 보리심을 내게 되면 이 자각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뭐 그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점점 내가 볼 때 뭐예요? 내 주의를 정확히 가서 보고, 들을 때 주의를 정확히 가지고 듣고, 그렇게 되면 좀 나이를 초월해서 엉뚱하게 듣고 엉뚱한 소리를 안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나중에 되면 우리 옛날에 노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치매라는 말로 또 대신하기도 하고 비슷한 용어로. 그런데 내가 끝까지 볼 때 보는 줄 알고 말할 때 무슨 말하는지를 자각을 하게 되면 뭐예요? 이게 또 그만큼 도움이 되죠. 치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감정, 느낌이나 정서나 감정이 있어 이거를 알아차려요. 그러면 자각이 점점 뭐예요? 내가 행동할 때 행동하는 나를 지켜보는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영 그런 게 없는 사람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 그러죠? 영 뭐가 없다 그러죠? 그런 말 안 하나요? 영 뭐가 없다 하는데 지각이 없다 그러나 뭐가 없다 그러나 아무도 없다 그래. 자, 여러분들이 행동하거나 보고 있거나 지금 하고 있을 때도 여러분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앉아 있는 거에 대해서 전혀 자각이 없다가 앉아 있는 여러분을 딱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 자세는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이러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뭐요? 내가 그런 나를 몸을 자각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이렇게 있다가 알아차리면 어떻게 되죠? 나도 모르게 바르게 돼요. 자각만 하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가 말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말을 하고 있는 걸 알아차리면 내 말이 품위가 있어져요. 내 자세가 품위가 있어져요. 그래서 부처님이 바르 공양을 다니실 때도 얼마나 거룩하게, 일부러 거룩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요, 자각을 항상 뭐예요? 자각이 있으셨기 때문에 늘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보이는 거고 서둘리지 않고 경망스럽지 않았던 것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걸을 때도만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건상 못 보여드리네. 제가 이렇게 나서 걸을 때도 내 마음이 급하게 저기를 가면 어떻게 되죠? 촐랑대 보이는 거죠. 경망스럽게 걷는. 또 뭐죠? 내 몸은 여기 가는데 내 마음은 뭐예요? 뒤로 빼가 있으면 거만스럽게 걷게 돼요. 그러니까 걷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면 가장 정확하게 걷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각이 생겨나면 어떤 형태가 되냐? 점점 자각을 하는 거예요. 내 느낌, 내 감정, 내 생각을 자각을 하게 되니까 이 육식, 의식이 전부 자각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우리가 내 의식, 내 느낌, 내 감정에 뭐가 작동한다 그랬죠? 자의식. 아마나의 악연 아치가 영향을 비치는 거를 내가 알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뭐 말할 때 아유 그래 잘났어 이런 말을 했는데 진짜 안 하는 거죠. 내가 질투를 하는 거구나. 아니면 내가 뭔가 뭐 열등감을 느끼는 거구나. 이런 걸 알아차리게 되면 뭐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상대 말한 걸 그냥 비꼬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차리게 되면 내 아마나의 악연 아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예요? 차단이 된 거예요. 내가 알아차리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안 그래도 우리는 옆에선 다 알아. 저 사람 질투해서 저런 말 하는 줄. 근데 자기만 몰라요. 그런 거 많이 있죠.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이제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단계 점점 알아차리게 되니까 뭐예요? 아마나의 악연 아치를 되니까 이제는 70까지 뭐예요? 내가 완전히 자각이 돼요. 그럼 이번에는 뭐죠? 저장시계. 이전의 경험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안 미치나요? 아까 제 예를 든 걸 보면은 아프리카 하는 순간에 그렇게 한 거 보면 저는 멀었어요.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전 경험이 우리 머릿속에 아프리카 그쪽에 못 사는 나라 기아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난민으로 이해한 거죠. 얼른. 근데 그렇게 이전의 경험이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다는 거죠. 무슨 소린지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친구가 난데없이 왜 바쁜 나에게 그런 걸 보낸다 소개한다면 분명히 이런 게 있는데 괜찮겠냐고 물어봤을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예요, 제가 뭐 마침 요즘 유식 강의도 있고 해서 착한 마음을 많이 일으켰으니까 그렇지 안 그랬으면 제가 나쁜 생각 일으켰을지도 모르죠. 뭐지? 왜 이거 바쁜 나한테 이런 일을 자꾸 시키나 이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오해하고 얼마나 많이 행동을 하게 되는지 몰라요.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고 이유 없이 왜곡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각을 하게 되면요, 이 이전의 경험도 영향을 안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종국에는 뭐예요? 저장시까지 내 과거 경험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이 안에 들어오게 돼요. 그래 되면 이 마음이 뭐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유식 5위 수행 계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상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무 많이 이해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이제 더 재밌는 거 이게 너무 딱딱해서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한번 보셔요. 이 뭐죠? 지구. 얘는 금성. 근데 여기는 뭐죠? 이거 화성, 수성, 명왕성. 지구 크기를 잘 기억해 보셔요. 지구가 이렇고 금성이 이래요. 근데 다음을 볼까요? 목성이 있어요. 우리가 목성도 익숙하죠. 토성도 있어요. 목성, 토성,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있는데 갑자기 지구는 콩알만해졌네요. 자, 지구가 요만해요. 보이죠?
넘어갑니다.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인데요. 앞에 한 번 더. 자, 토성, 목성 보이죠? 지구하고 사이즈 보입니까? 기억 잘 하셔요. 그런데 태양이 나오니까요. 요 보세요. 토성과 목성이 어떻게 됐나? 지구는 아예 흔적도 없대요. 점도 안 돼요. 태양이 엄청 큰 걸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이 보세요. 태양이 어디가 붙었죠? 태양이 드디어 이제 이게 원하소라 그래야지 정말로 이게 점 수준인데 대각성이라 이런 큰 이런 별이 있네요. 이게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태양을 넘어서서 진짜 우주가 크긴 크구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우주가요. 이번엔 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한번 보셔요. 이 안타레스라고 하는 이 별이 이 하늘에서 우주에서 15번째로 큰 별이래요. 밝은 별이랍니다. 얘가. 근데 이 태양은 아예 어디가 붙었는지 존재감 자체가 없네요. 이제 이 별이 나오니까 이 태양은 이제 존재 자체도 없어. 엄청난데요. 이 말이 놀랍습니다. 우리가 빛이 속도가 가장 빠르죠. 근데 그 빛이 얼마나 빨라요. 그죠? 1초 동안 지구를 몇 바퀴 돕니까? 그렇게 빠른 빛이요. 1년간 빛이 1년을 가요. 상상을 해야 돼. 지금부터는 우주를. 1년을 가는 걸 1강년이라 그러거든요. 빛이 1년 동안에 가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1초 동안에 빛이 지구를 몇 바퀴 도는데 자, 1년간 가는 걸 1강년이라는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1000강년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안타레스 별은요. 지금 1000광년, 1000년 동안의 빛이 계속 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상상이 됩니까? 이 별은 15번째로 큰 별인데 1000년 동안의 빛이 그 빠른 속도로 빛이 1000년을 가야 돼.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내가 하늘을 보면서 만약에 이 안타레스를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본다면 뭐예요? 내가 볼 때 1000년 전의 별을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내가 어떤 별을 봤어요? 근데 그게 만약에 400광년 멀리에 있다면 나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별은 뭐죠? 400년 전의 별을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400년이 지나. 왜? 그 빛이 내한테 와야 보이거든요. 우리 여러분 전오식 할 때 배우셨죠? 시각은 어때요? 안식은 뭐가 필요하죠? 공간. 밝음이 필요하다 그랬죠? 밝음이 없으면 안 보이잖아요. 어두우면. 그러니까 이 빛이 내 눈까지 오는데 400년이 걸렸어요. 그럼 내가 보는 그 별은 뭐예요? 400년 전의 별이라. 이걸 보면 1000년 전의 별인 거죠. 1000년 동안의 빛이 왔어. 그래서 내가 보는 거다. 상상이 가나요? 가끔 가다 제가 살다가 젊었을 때는 약간의 한계에 부딪히거나 좀 속이 상할 때는 하늘의 별을 봤어요. 별을 보면서 이런 상상을 했죠. 내가 저 별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저 별은 몇백 년 전의 별인데 몇백 년이 지난 지금에 내가 보고 있구나. 그렇다면 저 별은 지금 존재할까 안 할까? 그것도 모르네요. 또 400년 제가 400년 전에 별을 봤다면 400년 지나봐야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나는 없죠. 죽고. 그때 증명이 되는 거예요. 또 가끔은 산에 가서 고목을 보거나 그럴 때 이 나무는 그 옛날에 이조 때 신라 때 그때 그 나무고 그 바위구나. 근데 내가 지금 이걸 보고 있네. 그 시절에 그 사람들은 이 나무를 보며 이 바위를 보며. 근데 내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이 돌은 또 100년이 지난 뒤에 누군가가 이 돌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이 나무를 보면 뭔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그 사람과나 아니면 그 사건을 보면 너무 작아요. 너무 하찮거나 작은 이유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 좁아서 너무 이렇게 따지거나 그럴 때 한 번씩은 고개를 돌려서 먼저 별을 본다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이 번역을 해서 이제 마음을 좀 더 넓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해보는 것이 어떤가요? 다음은 수백만 강년 떨어진 전체 은하계를
허블 망원경 울트라 뭐 딥필드 적외선 비율하는데요. 이런 망원경으로 보여준답니다. 수백만 광년, 아까는 천년 떨어진 곳의 별이었는데요. 이번은 수백만 년 걸려서 오는 거 보여지는 거죠. 은하계. 내가 그걸 보는데 수백만 년, 그러니까 수백만 년 전에 뜬 걸 지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대요. 그 망원경으로 봤더니 엄청나죠? 수백만 광년, 수백만 년 걸려서 오는 걸 지금 우리가 이걸 망원경으로 보는데, 재미있는 건 다음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에요. 지금 앞에 있죠. 여기서 가장 컴컴한 데 있잖아요. 어두운 데, 이런데 컴컴한 지점 있죠. 이런 한 지점을 클로즈업을 시켰어요. 굉장히 클로즈업을 시켰더니 이런 모습이더라. 이런 거예요. 앞에 사진에서 가장 어두운 지점 한 군데를 가까이 찍은 광경이 이런 모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물고 존재하고 있는 이 물리적 현실, 이 세계가 가히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걸 보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냐. 문사수 가제를 한번 봅시다. 치우는 느낌과 생각의 알아차림으로 시작하고, 갑자기 일로 오는 게 좀 재미없죠. 이거 놔두고 그냥 생각을 해볼게요. 이것도 그렇고, 아르마리를 벗으라는데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너무 좁은 데서 아웅다웅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절대로 이건 내 눈에 흙들어가기 전에는 용서가 안 돼. 이런 극단적인 거라든지. 근데 그런 거는 이해는 해요. 왠지 아세요? 그만큼 상처가 컸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만큼 상처받았고 내가 그만큼 뭐예요? 사실은 학대를 받은 거예요. 심리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근데 내 환경이, 내 주어진 환경에서 누구든지요. 내 주어진 환경에서 예를 들어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내 주어진 환경에서 나는 하루에 한 번 웃기도 힘들어.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루에 3번 웃었다면 그건 인간 승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성장하거나 변화하거나 깨달음이라는 걸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거는 오해라고 생각해요. 그냥 지금 여기 있는 내 조건에서 사실은 뭐예요? 내가 뭔가를 하나, 마음 하나 바꾸거나 생각 바꾸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친절하거나 상대에게 친절하거나, 이런 아주 단순한 것들요. 난 평소에는 3번밖에 안 웃었는데 오늘부터는 매일 5번 웃는다면 그것도 굉장히 혁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혁명이나 자기 변화, 종자계량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는 게 그렇게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나한테 주어진 거에서 약간의 그런 어떤 노력, 아니면 약간의 의식,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거예요. 우린 뭔가 이전에 보지 못하는, 남들이 모르는 대단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우리는 굉장히 훌륭하거나 위대하거나 거창하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훌륭한 일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렇게 대단한 인기나 아니면 대단한 성공이나 그런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내게 주어진 조건, 환경에서 나는 2번 웃을 수밖에 없지만, 아니면 1번도 웃을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서 2번 웃고 3번 웃을 수 있다면 그거는 혁명이라는 게 자기 혁명인 거죠. 내게 주어진 조건에서. 그래서 내가 늘 나를 비난하거나 누구를 비난했다면 거기서 내가 단 1번, 2번 자각을 하고 의식을 해서 내가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습관적인 행동을 내가 의식해서 깨달아서 자각해서 1-2번씩 점점 내가 바꿀 수 있고 멈출 수 있었다면, 전 그게 가장 훌륭한 혁명이고 대단한 거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너무 이 유식 부분이 사실은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한 번씩 훑고 가고, 그러나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고,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기억을 하신다면, 내가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렇게 잊어버리고 그냥 흘러가는 그런 습관적인 거에서 한 번씩만 내가 나를 들여다보면서
아, 이것이 과연 나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인가, 건강한 일인가, 도움이 되나, 유쾌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는 못해요. 우리는 많이 친절하거나 많이 좋기는 힘들어요. 사는 것 자체가 힘드니까. 그러나 한두 번씩 하루에 의식하고 자각해서 그냥 내가 조금 노력해서 친절할 수 있다면, 내가 조금 더 웃어줄 수 있다면,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뭔가 기도해 줄 수 있다면, 그게 우리 나를 종자를 개량하는, 그리고 나를 혁명을 이끄는, 나를 성장으로 깨달음으로 이끄는 아주 훌륭한 출발이고 훌륭한 수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어서 이제 우린 계속 하겠지만 다음번 송부터는 이제 또 새로운 이제 또 이어서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또 나오게 될 겁니다. 오늘 애쓰셨어요. 수고했습니다.